이게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구현한 그 코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앞서 여기 모델 설계한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모델링 결과를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결과입니다. 요 지금 보면은 세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일단은 AI에 의해서 이제 도출이 된 결과고요. 각각을 보면 이벤트 기반으로 서로 연동되는 시스템이 이제 분해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각 요구사항을 우리가 보면은 요구사항을 처음에 넣을 때는 그 전체 기능들에 대해서 어, 모두가 민글된 형태로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들어갔어요. 어,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분해를 할 때 도메인 전문성을 위주로 분해를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옵션을 그 실제 화면을 그냥 띄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영상으로 일부는 생성하는데 우리가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2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어, 여기 보면은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 그 맥시멈 값을 주게 되고요. 우리가 너무 많은 분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겠죠 이제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이거 맥시멈 나는 세 개까지 분해하겠어.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세 개로 분해를 하겠어.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여러 옵션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메인 복잡도 우리가 분리의 목적이 있죠.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해할 때 목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메인 복잡도를 기반으로 쪼갤 거냐, 아니면 프로세스의 흐름대로 쪼갤 거냐, 혹은 조직 기존에 우리 그 코노의 법칙에 따라서 조직별로 쪼갤 거냐, 혹은 사용자별로 해서 특화된 걸로 쪼갤 거냐, 성능 위주, 장애 전파 차단 측면의 방어적인 측면이, 그다음에 인프라의 상위성 때문이냐, 이렇게 옵션을 우리는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해보시죠. 여기 도메인 복잡도 같은 경우는 그냥 선택을 하면 되고, 조직 관점이라고 만약에 주면, 조직도에 대한 정보를 우리 추가적으로 줘야 되죠. 조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우리는 주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옵션을 여기다 줄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오프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분리 한번 진행을 해보실까요? 요구사항을 여기 생성을 안 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우리가 이제 큰 요구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요구사항을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고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생성까지 요구사항도 생성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동작하고 있는 자체가 딥식 위에서 이렇게 이 정도가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성. 그때 시간이 우리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영상으로 17분짜리를 좀 빨리 돌리면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비스를 이렇게 분할을 첫 번째 이제 큰 프로블럼 스페이스 그러니까 요구 사항이 이제 크죠. 큰 요구 사항 범위 내에서 이것을 떻게 해야 간섭성이 적고 그러니까 커플링을 줄이면서 이제 응집도를 높이는 수준의 업무 범위로 쪼갤 거냐라고 하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도출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개 정도로 쪼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로 이제 쪼개고요. 코어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핵심 도메인이라고 해서 업무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마이크로 서비스 부분이 코어 도메인이고 서포팅은 그것보다 부수적인 다음 수준의 우리가 내부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나 그렇지만 코어 도메인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업무들을 뜻하죠. 그래서 뭐 실제로 주문과 결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리소스를 좀 투여해야 되는 그런 업무로 분해가 됐고 나머지 음식점 그 식당 관리 그다음에 배송 관리 같은 경우에는 서포팅 도메인으로 시스템이 잠시 죽었거나 해도 나중에 다시 기동되었을 때 서로 펍섭으로 또 연동을 시키면
여기에 주문된 내역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다가 나중에 어떤 그 식당, 식당 그 주인에게 노티가 가고 나중에 라이더에 의해 가지고 배달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서 잘 나뉘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우선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밑에 하단에 여기 어, 분석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차별성이 높고 복잡도가 높은 게 이제 여기 하위에 배치가 되고 그 중간쯤 되는 것들은 이 하위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하드웨어 리소스나 개발자 리소스를 가장 많이 투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도출이 됐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인하우스 아웃소싱 혹은 인하우스더라도 약간 그 주니어 팀에게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시스템으로 분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분석이 이제 됐고요.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이.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내려보면 그러한 분석에 따라서 우리가 구현 전략을 어떻게 갈지를 여기 셋 다 리치 도메인 이렇게 갔는데 음식점 관리, 배송 관리 같은 경우에 리치 도메인이 아니어도 되는 트랜잭션 스크립트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는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AI가 만든 거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우리는 줘야 되겠죠. 뭔가 이 요구사항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는 피드백을 우리가 여기다가 자연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글로써 그렇게 해서 재생성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중요도가 나는 사실은 주문 및 결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코어 도메인이 아니야. 어, 이미 존재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져다가 쓸 거야. 커머스 시스템을 가져다 쓸 거야. 그럼 제네릭 도메인으로 이제 그 격화가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선택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요. 하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그리거트를 이제 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 위에서 이제 전반적인 업무적인 관점의 분리, 저걸 우리는 전략적 설계라고 이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전략적 설계가 끝난 다음에 전술적으로 이것을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담기는 그 데이터베이스 모델 그리고 클래스 모델로 클래스 모델로 실제 생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여기서 자기가 어, 자기 속내를 보여주고 있죠. 뭐라고 이제 뭐 이야기하면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밑에 이제 옵션들이 나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 보면은 자, 옵션 1, 2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옵션을 세 가지를 뽑게끔 프롬프팅이 돼 있고요.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어그리거트를 우리가 쪼갤 때 이렇게 코스 그레인드하게 뽑을 수도 있고 파인 그레인드하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나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개선될 계획인데 이렇게 두 개입니다. 사실 어그리거트가 얘는 어그리거트 하나로 만들었어요. 자, 어그리거트를 하나로 가면 트랜잭션 단위를 하나로 간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동시성을 약간 포기하는 그런 관점이 됩니다. 동시성을 포기하는 대신 에이시드 트랜잭션이 확실하게 유지되는 그런 그 설계 의사결정이 되고요.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일관성이 많이 유지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이솔레이션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기 이제 결제가 이루어질 결제와 주문이 결제가 이루어질 때 주문이 같이 주문 정보와 결제 정보는 하나가 무조건 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결제와 주문 정보를 나누는 것은 결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주문이 벌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나중에 벌어질 때 대신에 우리가 여기는 이벤추얼 컨시스턴시로 결국은 여기도 트랜잭션이 묶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벤추얼 컨시스턴시라고 그러죠. 그런 관점으로 여기는 약간 더 성능이 높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단점을 여기서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장단점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도메인 드리븐 전문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런 어그리거트 설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응집도는 높으나 커플링은 낮다. 그래서 의존성을 최소화시켰다. 근데 얘는 어, 예, 이런
여기 단점에 보면 여기 이제 성능 부분에서 예, 어, 단순한 구조로 성능 정환이 뭐 여기는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능이 더 높은 거죠. 여기는 출력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보이네요. 이게 딥식에서 우리가 약간 다른 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프롬프트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가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을 해주는데, 저 같으면 2번을 할 것 같아요. 옵션을. 2번 옵션으로 선택을 한번 주시고요. 자, AI 추천이 좀 멍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O3 모델,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 O3 모델과 비교를 계속 해봤었는데, 모델 설계는 잘 해요. 근데 지금처럼 추천은 약간 우리가 실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모델이 저는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탭을 눌러볼까요? 우리가 선택을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도 음식점과 메뉴와 메뉴 아이템을 나눌 거냐 혹은 메뉴 아이템과 음식점은 합친 모델로 갈 거냐 요게 1번이 낫겠네요. 오케이. 요건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이렇게 다 선택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AI가 모든 걸 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배송 주문 여기도 똑같은데 두 개로 일단 어그리가트 나뉘어 아니죠. 어그리가트가 이렇게 나뉘었네요. 얘는 어그리가트가 세 개로 나뉘었네요. 이렇게 루트가 세 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배송에 대한 내용과 배송 진행에 대한 내용을 분리할 거냐?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번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분리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우리가 의사결정한 두 가지죠. 전략적 의사결정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이 도메인 모델의 굵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대략 앞서 이제 민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렸고 여기는 지금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그리거트를 이제 기본 껍질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자, 여기는 그 싱킹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이도 원래 이제 싱킹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COT 모델의 장점이 어, 이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죠. 얘가 뭔가 생각을 하는 자기가 이렇게 만들면 될까? 저렇게 만들면 될까? 혼잣말을 엄청 합니다. 그냥 바로 내뱉는 게 아니라. 그래서 R1 모델이 그런 게 좀 재밌고 이런 분석 설계에 있어가지고는 이러한 접근, 좀 깊이 생각하는 딥싱킹 모드가 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의사결정 해준 대로 이렇게 설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계가. 그리고 세부적인 설계를 우리가 하는 중에 이 디테일을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속성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디파인 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부 클래스 모델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이 있고 앞서 이제 주문이라는 정보에 대해 가지고 주문 상태는 이별 이뉴머레이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걸 얘가 알아서 설계를 했고요. 그 여기 이제 주문 상태라고 하는 것이 그 요구사항에 보면은 주문을 받았다 그리고 결제가 완료되었다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그 요구사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 이뉴머레이션도 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이게 그리고 있죠. 먼저 이제 어그리거트부터 여기 그리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방법론상에서는 원래는 이제 어그리거트부터 뽑는 게 아니라 이벤트부터 뽑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는 설계를 앞서 이미 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발행이 돼야 되고 하는 의사결정을 마친 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어그리거트부터 디파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 선은 이 어그리거트와 이 어그리거트 간의 어, 그 릴레이션을 뜻합니다. 일종의 DB상에서 이제 그 포린키 관계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 관계를 그 다음으로 이제 엮게 되고, 그 다음으로 여기 이제 API와 이벤트들을 이제 부착을 할 겁니다. 이거는 클래스 ID라고 되어 있는데, ID 클래스고요. 클래스 ID가 아니고, ID 클래스라고 해서, 다른 어그리거트들을 참고하는 밸류 오브젝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맨드를 만들고 있어요. 커맨드는 API입니다. API 스티커가 곧 붙을 거예요. 여기 왼쪽에. 그거는 이제 인풋에 해당합니다. 이, 우리는 어그리거트가 소프트웨어 구조 중에 작은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아니고, 가장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어그리거트라고 불리는데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그 어그리거트에 입력되어야 되는 그 API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한 번에 해서 이렇게 주문 생성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보면 여기에 이 API가 어떠한 메서드로 오는지 확장 여기 포스트로 어? 포스트로 호출을 하는 API고 이런 패스가 설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로드 리퀘스트 바디를 선언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주문 생성됨이라고 하는 이벤트도 붙었네요. 이벤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벤트를 보게 되면 이 이벤트도 속성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카프카 쪽으로 퍼블리시 되는 이 주문이 접수되었을 때 이 접수된 주문에 대한 정보를 퍼블리시하는 속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 딥싱킹으로 지금 생성을 하고 있고요. 그들 간의 연계 관계에 또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얘가 기분 웬된 테스트 데이터를 작성을 할 겁니다. 기분 웬된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이 생성되었을 때 생성이 된 결과에 대한 그 입력 값 그리고 출력 값에 대한 어, 예시 데이터를 추정합니다. 요구사항에서. 그래서 우리가 JUnit 테스트 같은 것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것이 어, 그거죠. 그 어떤 이그젠플 값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그젠플 값을 얘가 제너레이트 하는 것이 우리가 테스트 작성할 때 제일 핵심이죠.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값이 기대값이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테스팅에서 제일 많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게 이제 AI가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요구사항 정의에서 추정되는 그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기본적으로 얘가 제너레이트를 하게 됩니다. 지금 아직은 커맨드 이벤트 리드 모델을 아직은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이제 어, 거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은 저희가 이제 폴리시라고 하는 걸 그 사이에 한번 만들겠네요. 폴리시라고 하는 것은 각 서비스 간의 어, 이벤트 드리븐한 연동 관계를 뜻합니다. 이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제 분해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들끼리 어떤 식으로 연동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 어떤 비즈니스 규칙이 라일락색 스티커, 약간 보라색 비슷한 흐린 보라색 비슷한 스티커 색을 우리는 이벤트 스토밍에 쓰게 되는데 그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각 서비스 간에 연동을 시키게 될 겁니다. 자, 뭐
좀 기다리고 있지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겠죠. 디테일한 이런 내용들까지. 어, 클래스 모델까지 다 생성을 하기 때문에. 자, 폴리시를 지금 부착을 하고 있네요. 폴리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문 알림이라고 있는데 여기 시스템 스티커는 우리가 불필요하죠. 시스템 스티커는 떼버리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스티커는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하는 것을 뜻하고 있고 그 아마 시스템 스티커가 붙은 부분들이 연결된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팔러시가 이렇게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후속 작업들에 대한 연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생성이 됐고요. 여기 예를 들자면 주문이 취소가 되면 요 주문이 취소되면 취소에 대한 통보, 알림을 한다 그 뜻이 됩니다. 여기 보면 요 연결이 그렇게 돼 있죠. 주문 취소되었을 때 주문 취소 알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문 취소라고 하는 이 커맨드를 한번 이제 다시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아마 여기 GWT 이그젠플이 아마 생성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아, 생성 중에 네, 여기 이그젠플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자, 아직 생성을 안 했네요. 생성 조금 있으면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GW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구글 웹 툴킷이 아니고 기분 웬덴 네, 기분 웬덴인데요. 기분 웬덴은 어떤 주어진 조건일 때 어떤 액션이 들어오면 어떤 기대값을 리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그젠플에 대한 그 인풋 아웃풋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들이 우리가 음, 일반적인 프롬프팅으로 다 하실 수 있는 작업들이에요. 근데 뭘 아셔야 되냐면은 이 작업들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각 모델에 대해서 일일이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다 클릭을 해서 각 디테일한 모델, 그다음에 이 API의 관계 그런 것들을 이 툴이 다 오케스트레이션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툴이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이게 제일 워킹 잘하는 거는 오픈 AI 모델에서 잘 동작을 하는데 딥식에서도 어느 정도 동작을 한다. 거죠. 여기 다시 한번 주문 취소나 주문 생성의 이그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어, 주문자가 이러한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오류가 지금 막 좀 뜨고 있어요. 말하더라. 아빠 안 봤어. 어서 다시. 보시면 주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왔다면 그 정보가 이렇게 주문 완료됨일 때 이벤트가 이렇게 퍼블리시 돼야 된다. 이런 간단한 거고요. 닫으시고 주문 취소 다시 한번 이벤트 보면 자, 이 지금 현재 주문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 똑같은 주문건에 대해서 주문 취소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다. 여기 보면 커스텀 아이디 456번에 이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러고 나면 주문 취소가 된 이벤트가 이렇게 퍼블리시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